3조 3천억 원. 바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정신질환 치료비로 쓰이는 총 액수인데요. 정부 부처의 한 해 예산과도 맞먹는 수치가 나오게 된 건요.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취업 준비에 바쁜 대학생들이나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사회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특히 심리 상담을 받는 이들 중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상담이 41%, 성격 관련 상담이 20%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일과 삶, 그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는 적어지고, 이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가득하진 않나요? 오늘 청산유수를 통해 그 고민을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자 이기화 대표님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보여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동양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나쁜 운이라고 하는 흉운을 만나게도 되는데요. 그 운을 어떻게 경영하면 좋을지,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인생의 지혜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이기화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사회연구소 이기화 대표입니다. 올해 혹시 무슨 년인 줄 아세요? 무술년. 무술년. 들어보셨어요? 무술년 한 해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술년은 하늘의 기운은 토라는 기운이 와요. 하늘의 기운은. 땅의 기운도 토라는 기운이 와요. 그래서 모두 토, 흙의 기운이 와요. 그래서 아주 높은 산이 왔다는 건데, 그 높은 산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어서 태양이 땅을 비추어야 하는데 높은 산에 가려서 땅을 비추지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많이 추워요. 느껴지세요? 그게 에너지의 기운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동양심리에서 읽어보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군가요?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을 만나겠다고, 또 어떤 분은 구글러, 김태원 작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미래? 운명? 네. 왜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을까요? 다가오는 미래를 그냥 맞이하면 되는데 왜 알고 싶으세요? 불투명해서. 알면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미래를 예측해주고 미래를 예언해주는, 내 자신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만나지 못한대요. 왜? 두려워서.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안 좋을까 봐? 미래, 혹시 너 미래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 들을까 봐. 불길한 얘기를 듣고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게 될까 봐, 혹은 어디 잘못 가면 부적쓰라 그러고 막 이렇게 될까 봐 무서워서 못 찾아간다 그래요. 그런데 나의 미래는 알고 싶죠.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삶을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렇죠? 혹시 한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치. 30cm 자의 10분의 1. 그래서 3.03cm.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한 치 말고 한 두 치만 나가보려고 그래요. 두 치만. 정말 이렇게 두 치만 알면 얼마나 우리가 삶을 잘 활용해서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더군다나 4차 혁명 시대라고 하고 너무나 빨리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업가 정신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뭔데 자꾸 기업가 정신을 가지라고 하지? 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건 혁신, 변화를 빨리 이끌어가는 사람, 빨리 보는 사람,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가 정신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에 나아가는 정신을 우리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계세요?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통찰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아니 기업가 정신을 가지라며. 근데 기업가 정신은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이라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을 가져야 기업가 정신인 거야.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이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프랑스의 대통령, 마카롱 아니고 마크롱 대통령 있잖아요. 그 마크롱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될 줄 알고 미리 제자를 삼았다고 하는 자크 아탈리라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크 아탈리처럼 미래를 뭐 아주 거창하게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 나 자신의 작은 미래, 나는 누구와 만나서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고 나의 성격은 도대체 어떻고 나의 적성은 어떻고 나의 꿈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를 안다면 내가 그것에 맞춰서 조금 더 노력을 해갈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거기에 우리가 조금 한 발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용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점을 보러 다녀요. 알고 싶어서. 타로 같은 것도 보고요. 사주 카페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타로는 20대 초반, 뭐 초중반이면 거의 한 번씩은 다 봐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얻으셨어요? 네, 못 얻었어. 그죠? 그런데 왜 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yes, no만 답을 해주는 거예요. 나 남자친구 만날 수 있어? yes, no. 나 결혼할 수 있어? yes, no. 다음에 삼성 입사할 건데요. 거기 제가 지원했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yes, no. 이번에 대학원 넣는데 합격될까요? yes, no. 그 yes, no만 답을 합니다. yes, no만 답을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결과에 대해서 과정을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한 답은 운에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는 자는 점을 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타로를 보러 가셨을 때 노력을 하고 가셨나요? 네, 그래서 틀린 거야. 우리는 다 누구나 점을 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경쟁 PT 하는데 될까? 점을 칠 수 있다고. 어떻게? 나에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준비는 얼마나 했는데? 제대로 준비했어? 우리는 연습은 실전처럼 하고 실전은 연습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과연 연습을 했는지, 준비를 했는지, 그러면 그냥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동양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술이 아닌 과학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동양 사상은 자연의 원리를 보고 자연에서 깨닫는 삶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사상의 이론 중에 음양론이 있고 오행론이 있어요. 음양론과 오행론을 합쳐서 음양오행론이라고 했는데 음양하면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음양. 남녀, 또 노소, 낮과 밤 많아요. 그죠? 오행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어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거 우리 달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예. 그래서 이 동양 사상에도 음양론과 오행론이 있는데 음양론을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음양론은 아무것도 없는 무국에서 양과 음으로 나누어진 어떤 물질이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양과 음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두 개로 나누어져서 네 개가 돼서 사상이 되었어요. 그 사상은 또 다시 나누어져서 8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건곤감리 들어보셨죠? 예. 어디서 보셨어요? 태극기. 우리 태극기는 이렇게 동양의 사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8궤와 또 8개가 두 단으로 쌓여서 이렇게 한 쌍이 되어서 이렇게 짝을 맞춰요. 그렇게 64개가 되는데 이 64개의 사상 이론이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역이라고 하는 건 주나라의 역학인데 역이라고 하는 글자가 변한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네, 이 변한다고 하는 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다 성장하고 생장 소멸을 하시잖아요. 우리 성장하고 나면 다시 인간도 자라고 또 늙고 죽고 하는 것처럼 세상도 그렇다는 거죠. 이런 자연 현상의 원리를 보고 삶을 깨달았는데 오행론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런 기운이에요. 세상을 읽는데 우리 사상가들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기운으로 읽었어요. 사상가들은 세상을 읽고자 했고 어떤 규칙으로 우주가 돌아가는지 자연이 돌아가는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목화토금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있고 불이 있고 토가 있고 금이 있고 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기운이라는 거예요. 나무 하면 생각나는 건 나무 하면 기운이 어떤가요? 위로 뻗어 올라가는 거죠. 나무 뻗어 올라가는 기운을 우리는 목기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활활 타오르는 기운을 화기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가꾸는 기운을 우리는 토기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금이라고 하는 기운은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혁신이 있고 변화한다는 뜻인데 철기시대 때 철기가 나오면서 우리 무기를 막 생산을 하게 되니까 더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졌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혁명을 나타내는 글자가 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금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변화에 잘 적응을 하려고 할 것이고 내가 나서서 변화를 하려고 하겠죠. 수라는 기운은 흐르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수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수는 이렇게 가서 탁 부딪히지 않거든요. 여기 이렇게 탁자가 있는데 물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탁자를 피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목화토금수는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목은 봄과 같은 싱그러운 계절이에요. 그래서 긍정성을 가지고 있고 밝고 화목해요. 그리고 화는 더 퍼지고 불타올라요. 그래서 여름이죠. 그리고 금은 가을의 계절이에요. 열매를 맺혀요. 그리고 수는 겨울의 계절이에요. 겨울은 저장하고 쉬고 그 다음 또다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잠깐 쉬는 거죠. 우리 세포가 휴지기를 통해서 쉬고 세포를 분열을 했듯이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토는 어디 갔어요? 토는 지구예요. 그 땅 위에 우리 생명을 그렇게 본 거예요. 태양이 비추어서 열매가 열렸고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따 먹고 난 다음에 씨앗이 있으니 그 씨앗은 땅 속에 파묻혀서 또 다시 나무 열리게 했고 물을 공급을 해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순행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행은 이렇게 계속 순행을 합니다. 이런 생해주고 도와주는 기운만 있느냐? 그럼 그게 아니라 그걸 하는 기운도 있어요.
극을 하는 기운은 어떤 거냐면 나무가 옆에 나무가 있어. 나무를 심어놨는데 많이 심었어요. 우리 배추를 심었는데 많이 막 심었어요. 어떻게 자랄까요? 보시면 가지치기를 하죠. 그걸 절지라 그래요. 가지치기 뭘로 하나요? 가위로 하잖아요. 금으로 하는 거예요. 도끼로 절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극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금은 목을 극하고 또 목은 토를 극해요. 흙을 극해. 왜? 뿌리를 파고 들어가고 뿌리에서 줄기가 올라오잖아요. 또 그 토는 물을 막아주죠. 물을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죠. 또 수는 무엇을 꺼요? 불을 끄죠. 예. 이렇게 서로 극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생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고 극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생이 필요한가요? 극이 필요한가요? 극은 필요 없고? 그럼 둘 다 필요하지. 둘 다 필요합니다. 생도 필요하고 극도 필요해요. 그런데 생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마마보이 되지. 나를 생해주는 엄마의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헬리콥터 엄마 되고 또 직장에 전화해서 과장님한테 우리 애 빨리 보내주세요. 그런다면서요. 그런 이게 생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해야 된다는 거죠. 극은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건데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이게 억제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막 절제를 넘어선 막 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의 억압을 당하고 또 힘들어지죠. 예. 이런 생과 극이 함께 존재하면서 어떻게 어우러져 나가 있느냐가 음양 오행론이에요. 예. 얘 합쳐져서 우리가 인간에게 인간의 삶을 비추어서 자연에 비추어서 읽어내는 그런 과학의 학문이 있습니다. 그냥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그런 오행의 성분을 보고 과연 나는 어떤 특성을 가졌고 나의 적성은 타고난 적성이 뭔지, 나는 과연 내가 타고난 적성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내가 타고난 적성은 이것인데 이 내가 타고난 계절과 나와 잘 맞지 않아서 그 적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운을 걸어가는데 그 운이 맞지 않아서 자기 적성을 잘 발휘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조금 알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대처하는데 좀 더 편하시겠죠. 공부는 아주 깊고 멀지만 오늘은 조금만 한 3치 정도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미신 같아 보여요. 그죠?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터부시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배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미신이 아니라 철학이고, 그리고 철학에서 기인된 동양심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2018년 5월 8일 4시 30분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모카토금수의 기운을 알 수 있냐? 이 아이의 기운을.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모카토금수의 기운을 알 수 있어요? 계절 알 수 있어. 계절 어떻게? 오, 뛰어나. 네, 계절. 태어난 연도로 무술년이니까 얘는 아까 무술년이니까 토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도 우리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만세력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찾으셨는데 지금은 그런 걸 굳이 보고 찾지 않아도 앱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앱으로 딱 찾으면 돼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가면 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8년 5월 8일 4시 30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무술년, 정사월, 경자일, 무인시 이렇게 4개의 기둥과 2줄로 나뉘어져서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팔자예요. 그걸 그냥 네가 태어난 그 시점에 그때 그 에너지를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되게 무시하는 거죠. 점인 줄 알고 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사주팔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탄생 코드라고 얘기해요. 그죠? 좀 달라 보이죠? 오늘 탄생 코드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생 코드는요, 윗줄은 하늘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아랫줄은 땅의 에너지. 그래서 목화토금수에 하늘의 에너지가 있고 목화토금수에 땅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과 이 시간 사이에 우리 인간들이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인간이 아까 그 8글자가 그 사이에서 살아요. 여러분 각각에 가지고 있는 8글자들이 다들 올해 무술년을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3번의 기회가 온대요. 그렇게 3번의 대운이 바뀌고 그 대운을 쪼개면 10년씩의 대운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10년, 10년의 대운들은 다 각기 달라요. 내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운을 만나고 서로 다른 에너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처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들어보셨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이 지지의 기운이에요. 땅의 기운.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봤어요? 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들어봤냐면 역사 시간에. 갑오경장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임진왜란. 외우기 힘들었잖아. 임진왜란 몇 년에 막 했냐? 1592년 막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죠? 1592년인가? 이렇게 지구가 태양계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일렬로 섰을 때 지구뿐만이 아니라 그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 서로 다른 공정주기로 돌고 있는데 어느 날 일렬로 섰다고 해요. 그 일렬로 섰을 때를 갑자로 표현을 해서 그때부터 추정을 해서 우리의 그 육식갑자라고 하는 생년월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그냥 나와요. 이렇게. 원각 만세력을 뒤져서 무료 어플 원각 만세력을 뒤지면 만세력에 이 나의 생년월일을 넣으면 시까지 넣으면 아까처럼 60갑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탄생 코드로 나오게 됩니다. 연월일시와 위에 8글자 탄생 코드로 우리는 적성, 진로, 관계성, 관계, 행운까지 여러분들은 귀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부한 삶을 추구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한 삶이냐 귀한 삶이냐도 이것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흉을 보거나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귀한 삶을 사는 거고 그걸 가치로 해서 살고요. 나는 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귀를 다 가지는 사람도 있겠죠. 네. 우리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한 우리 대운입니다. 내가 이 8글자의 탄생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3번의 기회를 타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 3번의 기회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게 돼요. 이제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처럼 아는 만큼 대처하게 됩니다. 점술이나 점이나 이렇게 알고 가서 보면 현혹되지 않지만 모르고 가면 현혹이 돼요. 그래서 좀 알고 가시고 의지를 좀 굳건하게 하면 어떤 소리에도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보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는 아는 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대가 빨리 변화하니까 도저히 맞춰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우리만이라도 내가 조금 예측할 수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약간은 불안해서 좀 안심으로 가게 살게 될 텐데요. 사실 불안이 없으면 안 되죠.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었고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가 발전을
했거든요. 불안은 조금 가져가시되 불안이 너무 지나쳤을 때 사실 일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불안감에 약간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동양사상의 지혜를 좀 빌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3번에 걸치는 이 운에 따라서 안 좋은 운도 오거든요. 대운이 왔다고 하면 와, 나 좋은 운 만났나 보다 하고 엄청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커다란 운 10년짜리가 이제 3번 들어온다는 거예요. 10년짜리가 한 번씩 이렇게 3개로 묶여서 3번이 들어와요. 90년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몇 년 살아요? 120년, 150년 살잖아요. 이제 3번의 기회가 아니라 5번의 기회, 4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4번의 기회가 바뀌게 될 텐데요. 그 기회를 알면 네, 좀 더 명확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운을 걸어갈 때 좋지 않은 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동양 심리의 지혜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